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고대구로병원 등 전국 7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4명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전체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어제 발사됐습니다. 예정된 궤도에 무사히 도달한 오디세우스는 현재 지상과의 첫 교신도 마친 상태인데 이번 착륙이 성공하면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에 착륙한 미국 우주선이 됩니다. 전남 순천에 축구장 4개 규모의 국내 최대 민간 우주발사체 제작센터가 들어섭니다. 3단으로 된 발사체의 누리호를 나로 우주센터로 옮기기 전 조립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뤄질 예정인데 내년 1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비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새로운 거름주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질소비료에 있는 암모니아가 공기와 만나면 미세먼지 생성의 촉매 역할을 하는데 땅속 깊이 비료를 투입해 이를 막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 7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새벽 0시 기준 원광대 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 성모병원과 부천 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에서 총 레지던트 66명, 인턴 8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며 즉시 전체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2020년 의료파업 때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0일 전공의 대표가 근무를 중단하고 의대생 단체가 집단 휴학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차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며 불법 집단 행동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의 반발에 집단 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고수협의회는 16일 긴급이사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앞으로 비대위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역시 교수협의회 비대위 결성은 정부와 전공의들을 중재하겠다는 취지에서 결성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관련 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법률안 제출권도 확보해야 정치권의 역량에서 독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법원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의 재판 투입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5년째 3,200여 명의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500여 명으로 370명 늘리는 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 국회 내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재부하고 이제 처음부터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금년 안에 이게 통과되는 게 이제 사법부의 목표입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의 0.5% 수준인 사법부 예산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총액 한도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게 저희한테 전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이제 자꾸 어떤 정치권에 우리가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제 사법부에다가 자기들의 그런 부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반기에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 입장을 표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대법관 2명이 충원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지는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아 2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사법개혁을 통해 싱가포르가 챗GPT가 꼽은 가장 효율적인 사법제도 운영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사법농단 사건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형사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이 현지 시간 15일 발사됐습니다. 발사 계약사인 스페이스X는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에서 오디세우스로 이름 붙인 달 착륙선 노바C를 스페이스X의 패컨9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구를 떠난 뒤 약 일주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다가 오는 22일 달의 남극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이자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 51년여 만에 달에 착륙한 미국 우주선이 됩니다. 이번 달 착륙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현지 시간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IM-1 임무가 수행하는 노바C가 안정적인 자세와 태양광 충전, 휴스턴 센터와의 무선 교신을 통해서 우주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달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발사 48분 뒤쯤 예정된 궤도에 도달했고 6분가량 뒤인 오전 1시 59분에 첫 교신을 이루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발사체 제작센터가 들어섭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를 만드는 발사체 조립의 핵심 시설인데요. 조립을 마친 우주 발사체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우주로 발사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발사체 시설이 들어서는 전남 순천 율촌 산업단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 발사체 제작센터는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를 제작하고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발사체 제작센터를 유치한 전남 순천시는 민간 우주산업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차세대 발사체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택이 되면 민간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의 허브 기지가 순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와 함께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4개 규모의 발사체 제작센터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우주 발사체를 제작하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오는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사됩니다. 이곳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우주 발사체 생산 인프라로서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 기지가 될 것입니다. 고흥 우주 발사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가 추진되면서 전남 동부권이 우주 발사 산업의 핵심 기지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발사장 기반 시설과 기술센터 등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사이언스 파크까지도 앞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함께 조성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전라남도가 이곳 순천 단조립장 우주산업 발사체 제작센터와 함께 전라남도가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주 발사체 핵심 기반 시설을 갖춘 전남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간 우주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글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 15일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소라를 소개하면서 텍스트로부터 현실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라로 생성한 영상 48개를 공개하면서 따로 편집을 거치지 않는 소라가 생성한 그대로의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 가운데는 멋진 여성이 도쿄 거리를 걷는 모습, 과거 골드러시 시대의 캘리포니아 전경 등의 글을 입력해 생성된 영상들이 포함됐습니다. 오픈 AI는 소라가 여러 인물과 특정한 모션, 정확한 디테일이 포함된 복잡한 장면을 생성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점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일부 전문가들에게 서비스하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단계라며 일부 디자이너와 영화 감독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하면 흔히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료 속에 들어있는 암모니아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암모니아 배출은 줄이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새로운 거름 조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선 토양 표면에 비료를 뿌린 뒤 흙가리를 하는 방식으로 비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거름 주기가 공기 질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질소 비료에 들어있는 암모니아가 공기 중에서 아황산가스나 질소 산화물과 결합하면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5.9%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이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면서도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깊이 거름주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쟁기 작업으로 땅속 25에서 30cm 깊이의 비료를 투입해 암모니아 기체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어서 비료 주는 시간과 노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층 시비를 하면 질소 비료에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땅속 깊이 가둬서 공기 중으로 날려 낭비하지 않고 작물 뿌리를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깊이 거름주기를 기존 방식과 비교해봤더니 벼 재배지에선 암모니아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마늘 재배지에선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수확량도 헥타르당 마늘은 57kg, 벼는 9kg 늘었습니다. 노동력이나 이 경영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확이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시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전국 9개 지역에 깊이 거름주기 시범 단지를 조성해 연간 18,000여 톤의 암모니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옥수수와 밀 등 다른 작물로의 현장 적용을 확대해 저탄소 농업기술로의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일본 영화 플랜 75입니다. 이 영화는 일종의 SF입니다. 이 배경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 가까운 미래 일본을 네. 그리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기면서 이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또 노인 혐오 범죄까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자 일본 정부가 플랜 75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75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국가가 준비금 10만 엔, 그러니까 약 90만 원 정도를 주고 개인별 맞춤 상담이나 또 장례 절차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영화는 이 플랜 75 신청을 고민하는 주인공과 함께 플랜 75에 관련된 상담사, 공무원, 그리고 유품관리사 등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의 실태를 다양한 시선으로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죽음을 지원한다는 게 좀 섬뜩하기도 한데 지금 나오는 영상도 그렇고 포스터들도 보면 이게 SF 영화 느낌이 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
영화라고 하는 어떤 특유의 잔잔하고 네. 담백한 느낌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히려 그 플랜 75라는 정책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SF지만 비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공포감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경제나 생산성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시되는 사회가 어쩌면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감독 역시 그럴듯한 말로 보기 좋게 꾸미고 또 뭐 친절한 얼굴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 플랜 75가 영화에서는 오히려 학살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갈수록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는 저출산, 뭐 늘어나는 고령층, 또 각종 연금 고갈이나 뭐 세대 갈등 등 영화가 그리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이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하는 모두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가 좀 더 와닿는 이유가 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큰 이슈이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 유엔이 우선 6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총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됐을 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또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9%니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인데 통계청도 내년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일 큰 문제는 속도 면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그 다음 단계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지금 7년 정도인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서 오스트리아는 53년이 걸렸고 뭐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빨랐다고 볼 수 있는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7년이니까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 초고령 사회에 맞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노화를 극복하려는 지금 과학자들의 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뭐 예방이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노화를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질병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노화 역전, 그러니까 이른바 회춘에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에 그 인상적이었던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미 하버드대 연구진이 유전자 돌연변이 없이도 노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서 늙고 병들었던지를 젊고 건강하게 되돌리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DNA 손상이 노화의 원인으로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가 노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유전자 세 종류를 섞어서 이 늙은 쥐에게 주입했더니 생쥐가 이른바 회춘을 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는 영장류 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오는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서 노화 역전 연구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성균관대 이 김동익 교수팀이 노화를 일으키는 인자와 유전자를 밝혀내고 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의 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혈모 줄기세포 기반의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연구는 계속돼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 노화 자체는 어쩐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노화 속도를 좀 늦추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이 과학자들도 이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더 중요한 노쇠를 막는 것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서 발생하는 아주 정상적인 기능 저하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돼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막기 어려운 건데요. 노쇠는 노화랑 좀 달리 뭐 노화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이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기능이 수개월 내에 좀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흔히 지금 노쇠의 주요 원인은 근육의 양과 힘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육량이나 근력은 사람이 이제 30세가 됐을 때 최대를 이룬 뒤 40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천천히 줄어드는데요. 70대가 되면 이 2배씩 빠른 속도로 근육량이랑 근력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20세부터 90세까지를 전체로 보면 약 50% 정도의 근력과 그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근감소증은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는 물론이고
뭐 당뇨나 암과 같은 이 질병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치료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국내적으로 노쇠의 전 단계인 이 근감소증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치료제 개발에 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노인의 근감소증에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스위스의 한 헬스케어 기업은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근감소증 치료제가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그 노쇠를 늦추려면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결국 네. 운동하고 영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지난해 10월 칠레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85세 이후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도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12주 동안 근력 강화 운동을 시도를 했는데요. 85세 이상에서도 근육량과 근력, 신체 활동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력 운동과 함께 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거나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 뭐 물론 중요하지만 구강 건강도 노쇠를 늦추기 위해서는 꼭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구강 내 세균 감염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많이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 구강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체적인 이 노쇠, 뭐 장애, 사망률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구강 건강에도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네, 그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히 잘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랜 75 영어와 함께 노화, 노쇠 막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이나 물로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장 누수를 유발하고 염증성 장 질환을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와 한국식품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 계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농도의 플라스틱 쥐에게 투여한 결과 장 누수가 증가했으며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진 쥐의 경우 염증이 심해지고 장 누수 현상도 악화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상된 피부와 힘줄을 빠르게 재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전남대와 미 일리노이대 공동연구팀은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면서도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첨단 재생 소재인 그래핀 터프 하이드로겔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하이드로겔 소재는 생체 적합성이 높아서 조직 재생에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기계적 강도가 약해 임상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 구조를 이용해 이런 문제를 보완한 새로운 하이드로겔을 만들고 이를 동물 모델에 적용한 결과 손상된 피부와 힘줄이 기존 소재보다 30% 빠르게 재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농업을 방해하고 멸종위기 식물의 위협이 되는 초식동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캥거루과 동물인 왈라비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초식 포유류가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냄새를 이용해 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감귤류에 속하는 관목으로 초식 동물이 싫어하는 보로니아 피나타의 묘목과 그 냄새가 나는 용액을 유칼립투스 묘목 주위에 놓고 왈라비가 얼마나 먹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용액이 있을 때 왈라비가 유칼립투스 묘목을 먹을 확률은 주변에 용액이 없을 때보다 최대 20분의 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묘목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단체 스포츠 경기는 개인의 기량만이 뛰어나다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이뤄내고자 하는 원팀 정신도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품격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주말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